이번 시간은 민주국가의 정치과정, 정치참여의 의의와 유형,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해 교과서를 읽고 필기합니다. 민주국가의 정치과정. 학습 목표, 정치과정의 의미와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과정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치과정의 이해. 민주국가에서 개인과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과정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표출 집약되고 이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참여와 요구를 낳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치과정은 일반적으로 투입, 산출, 환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투입 단계에서 개인 또는 집단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해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정치체계에 투입된 국민의 요구는 정책으로 형성 조정 집행되는데 이를 산출이라 한다. 산출된 정책은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거나 국민의 새로운 요구가 투입되는 환류가 진행된다. 이러한 환류 과정을 통해 정치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 정치 과정에서 요구와 지지 등으로 투입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언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 정치 주체인 국민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 산출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이 참여한다. 투입되는 양이 많고 요구의 강도가 높으며 요구 방법이 효율적이면 정책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치적 요구를 투입한 개인 또는 집단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정책이 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이 수정되고 보완된다. 정치 과정의 중요성. 개인과 집단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이 지속하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 갈등이 정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정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우선 정치 과정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한 번에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설득, 타협, 양보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어야 한다. 이때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정치 과정에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은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정책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거나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치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학습 목표. 정치 참여의 의의와 영향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참여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정치 참여의 의의. 정치 참여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부터 현대 대의민주주의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치 행위다.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시민의 정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는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정치 참여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시민으로부터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받아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치 참여는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소수 대표에 의한 통치를 막고 진정한 다수의 지배가 구현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시민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정치적 효능감이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자신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 체계가 자신의 참여에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는 활발해진다. 또한 정치 참여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 수준이 높으며 수평적인 관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 사회의 정치 참여는 활발해진다. 이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한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자칫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 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 참여의 유형. 현대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 참여는 투표하기,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공직선거의 후보로 직접 출마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시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주요 공약에 대한 견해를 밝힐 뿐 아니라 정부나 정당에 대해 지지 여부를 표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언론사에 독자 투고하거나 정부의 진정 및 청원서 제출, 정치 토론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집회나 시위 참가,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집단으로 정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1인 매체의 발달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시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도 한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공공선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언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학습 목표, 정당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당 제도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과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정당의 의의. 정당은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사체로 현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대부분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들의 소속 정당이 어디냐 하는 것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정당은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당의 기능. 현대 민주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정당은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여 시민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도 한다. 둘째, 정당은 시민의 의사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정당은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사회 정치적인 논쟁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형성과 조직에 이바지한다. 넷째, 정당은 시민의 정치 사회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정당은 정책 설명회,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은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정치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그 밖에 정당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당정협의회.
행정부와 정당이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서로 협의하는 기구이다. 정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행정부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정당은 어떤 기능을 할까? 희망당이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심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충원 기능에 해당한다. 또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와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 기능에 해당한다. 정당 제도의 유형.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로 구분된다.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 활동하거나 하나의 지배적인 정당이 있어 다른 정당들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체주의하에서 정당이 독점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정당이 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하나의 정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 일당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복수 정당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양당제와 다당제로 구분된다. 양당제는 실질적으로 2개의 정당 사이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이다. 양당제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상 2개의 정당만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양당제라고 부른다. 다당제는 3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수정당제의 구분. 양당제는 전국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치적 책임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2개의 정당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당제는 여러 정당의 활동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전국의 불안정,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당을 통한 참여 방법과 한계. 시민은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주최하는 공청회,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여 정당의 정책 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 연결망의 급격한 발달로 시민의 정당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당이 거대화 관료화됨에 따라 소수 지도자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일반 당원들과 시민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를 꺼리는 정당 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정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당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국가 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 등에 의존하면서 국가나 후원 단체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특정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둔 정당이 지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의 정책 결정과 공천 과정의 일반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당의 민주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 중심의 건전한 비판과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수고하셨습니다.